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매월 100만원 정도 혹은 200만원 정도의 저축 여력이 있을 때 어떤 계좌에 어떤 순서로 납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집입니다. 내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직 보유하지 않았느냐가 투자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집이 없다면 중간에 집을 사기 위해 목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연금계좌 활용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집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순서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제 기준에서 추천드리는 내용이니 투자 성향에 따라 수많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집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납입을 해야 할 곳은 IRP 300만원과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입니다. 연간 총 900만원을 이곳에 납입하면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통해 16.5%인 148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5% 언저리이고 여기에 15.4%의 이자소득세까지 내야 하는데 세액공제는 1년이 채 되지 않아도 16.5%를 곧바로 세액공제로 돌려주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없을 것입니다. 투자 초기에는 무조건 투자원금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16.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액공제야말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돈은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탈 때 내게 되는데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이 투자원금과 합쳐져 더욱 큰 복리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세이연 복리효과입니다. 추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두 번째로 납입할 곳은 바로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는 매년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즉,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배당주를 매수한다면 배당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아닌 9.9%의 세금만 분리과세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만기 시에 한 번에 내게 되므로 3년간 과세이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개형 ISA 계좌는 3년만 지나면 만기 해지가 가능한데 3년마다 해지하고 해지한 전체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면 최대 3천만원에 대해 10%인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도에서 투자금이 바닥날 것입니다. 만약 추가로 저축할 여력이 더 있다면 다음으로는 연금저축펀드에 9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총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한 900만원 이외에 추가로 900만원을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수 있지만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IRP에는 안전자산의 30% 이상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연금저축펀드에는 100% 주식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중도인출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9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 복리효과로 투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대신 언제든 이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 세금이나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중개형 ISA 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매년 3,800만원의 여유자금까지는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축 여력이 더 있다면 중개형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해에 만기가 되기 전 2천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8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다시 중개형 ISA를 신규로 가입하고 곧바로 2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만기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하는 해에는 한 해 동안 총 4천만원을 납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납입을 한 투자금은 연금을 탈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금으로 타는 경우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에 걸쳐 연간 1,200만원 내에서 수령할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55세에는 5.5%,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로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모든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전체 금액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중개형 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넘긴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세금이 없는 것부터 인출이 되고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나중에 인출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계좌에 있는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인출하시면 됩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자산을 키워가는 경우의 장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계좌에 납입하면서 바로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동안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그 돈을 원금과 합해서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3.3%에서 5.5%의 저율과세만 부담하면 되며 연금으로 얼마를 타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2025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계좌들로는 무슨 상품을 담는 게 좋을까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배당 투자자라면 다음과 같이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로는 국내 고배당주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와 한국형 SCHD인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아가고 IRP에는 이 두 상품 외에 맥쿼리 인프라도 고려할 만하며 안전자산 30%로는 코덱스 TRF3070을 추천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는 다양한 고배당주를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집이 없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아직 집을 마련하기 전이라면 중개형 ISA를 통해 자금을 불려나갈 것입니다. 매 3년마다 중개형 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해지와 신규 개설을 반복할 것입니다. 종잣돈을 모으고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모은 돈은 일단은 일반 계좌를 통해 배당주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산 이후에는 앞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연금 계좌를 불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 외에 저는 두 번째 방법도 신중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집을 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즉 집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 혹은 임대주택에서 사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안정감은 그 무엇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하지만 5억짜리 집에서 사는 것은 5% 이율로 따지면 2,500만 원의 기대 수익을 날리는 것이고 이는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집값이 앞으로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집을 사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두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해 볼 것입니다. 집을 꼭 사야겠다면 연금 계좌를 활용하기보다 중개형 ISA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연금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과세이연 복리 효과로 그래도 이길 수는 있겠지만 초반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은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집을 매수할 생각이라면 연금저축보다는 중개형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유자금 규모별로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계좌를 활용해 어떤 순서로 자산을 모아가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